자, 오늘 이제 1차 연립 부등식부터 해서 이제 부등식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쉬워요. 진짜 쉬워. 부등식. 일단은 부등식을 제대로 하려면 부등식에 뭘 알아야 될까? 성질만 알면 돼요. 오케이? 부등식을 하려면 부등식의 성질을 알면 된다.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별거 없어요. 그냥 A가 B보다 큽니다. 이런 부등식이 하나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양대 똑같이 내가 C를 더하거나 해도 부등호 방향 변화 있다 없다? 여기는 얘는 변화 없다. 이런 거. 빼기 C를 하거나 빼기 C를 해도 여전히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등식의 성질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A는 B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는 얘가 양변에 똑같이 더하기 빼기 C를 한다고 해도 이 등식은 똑같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변화 없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네,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할까? 7보다 커요. 아니면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는 요식에서 내가 x값도 x의 범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이항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항한다는 것 자체가 부등식의 성질을 사용하는 겁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빼기 3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넘어간 효과가 나는 거잖아. 왜? 요 계산하면 0이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2x가 뭐가 되면서 4 이렇게 되면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 두 번째 성질. A랑 B랑 똑같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거는 좀 다시 정리하자.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랑 똑같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곱하기 뭘 할 거냐면 곱하기 C를 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나누기 C를 해도 마찬가지. 나누기 C를 하거나 나누기 C를 해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여기는 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언제는? 양수. 이제 C가 양수였을 때는요. 부등호에 뭐가 생긴다? 안 생긴다?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C라는 게 뭐였을 때는 음수였을 때 여기는 얘가 뒤집어진다. 바뀌어요. 바뀜. 근데 여기서 봐. 여기는 얘가 되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성질이거든요. 여기 진짜 중요한 성질인데 여기는 얘를 되게 간과를 해요. 얘를 간과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전에 했듯이 2x가 4보다 큽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여기다 나누기 2 이렇게 한 거잖아, 그지? 얘는 양수니까 양수가 변화 없으니까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는 되게 잘하거든. 이렇게 되게 잘해. 또 뭘 잘하냐면 마이너스 2x가 뭐 4보다 크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나누기 마이너스 2 해줬으니까 부등호의 반대로 어떻게 되겠구나? 뒤집어지겠구나. 이런 거 되게 잘한단 말이야. x가 마이너스가 작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 굉장히 잘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AX가 B보다 큽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여기는 얘가 A잖아. A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숫자 대신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란 말이야. 그럼 이게 A라는 얘를 발견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양수라고 생각해. 오케이? 밑도 끝도 없이 양수라고 생각해. 얘가 음수일 수도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x는 뭐가 됩니다? a분의 b가 됩니다라고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풀어버려서 틀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분명히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요거 첫 번째 요거랑 두 번째 요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거는 분명히 누구에 대해서 여기는 얘 부호에 대해서 꼭 관찰을 해줄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부호에 대한 관찰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얘는 왠지 모르게 우리는 그냥 양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서 여기 있는 얘를 그냥 넘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이 납니다. 오케이? 되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최고 차이 계수가 그러니까 선생님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차이라고 생각해서 최고 차이 계수 여기 있는 얘를 관찰해봐. 얘가 여태까지 숫자로만 주어져 있었을 텐데 고등학교에서는 자꾸 뭘로 줘? 문자로 줘버려요.
그 문자로 주면 우리가 습관대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봐봐 이렇게 좀 주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 실근이 한 개이고 싶었어요라고 하면은 누구나 무슨 생각을 하냐 그냥 판별식이 0입니다로 그냥 접근하고 말아요. 맞아요? 이거 판별식이 0이겠지 뭐 얘가 실근이 하나였으니까. 근데 A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2차식이니까 그제서야 판별식이 0이 되는 거고요. A가 0이었다면은 얘가 몇 차식이 되니까 1차 검정식이 되니까 얘는 실근 하나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A가 0인지 아닌지도 관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등식이나 방정식에서 일단은 너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 여기 있는 얘를 좀 눈여겨보세요. 여기 얘가 숫자였으면 그냥 오케이 됐습니다. 그냥 무조건 해결하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얘가 문자였어. 여기가 문자였어. 그러면은 꼭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는 얘가 뭐인지, 양수인지, 또 얘가 뭐인지, 음수인지, 또 얘가 뭐인지, 0인지까지.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를 꼭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게 중요해요. 다시 최고차의 개수가 뭐였을 때 문자였을 때는 요거 맨날 놓치면서 되게 큰 실수를 해요.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면 거의 봐봐 이거일 때 뭐가 답이다 이거일 때 뭐가 답이다 이거일 때 뭐가 답이다 이렇게 총 답이 3개 나오거든. 근데 만약에 그게 9점짜리였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하나만 맞췄어. 그러면은 3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반 이상이 날아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면 되게 슬픕니다. 그렇죠? 부등식의 성질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최종 결론은 뭐냐면 항상 최고차항을 뭐라? 최고차항 관찰해 주세요. 여기 있는 얘를 관찰해 주세요. 요거에 대한 습관, 이 습관을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오케이? 그 최고차항이 뭐인지, 양수인지, 최고차항이 뭐인지, 0인지, 최고차항이 뭐인지, 음수인지 반드시 관찰해 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숫자였으면 그냥 그대로 관찰 바로 끝날 거야. 근데 만약에 문자였어. 그럼 알아 몰라? 몰라. 모르면 뭐해? 모르면 뭐한다? 수학에서 모르면 가정한다. 가정. 근데 여기서 어떤 가정을 하면 되면 분류를 해주면 됩니다. A가 양수라고 치고 가정하고 시작해. A 0이라고 치고 음수라고 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 이런 식으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에 따라서 풀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얘가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뿐만 아니라 등식의 성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배우는 건 요거 2개밖에 없지만 요거 2개 중에서 얘나 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얘 부호에 상관없이 다 되니까. 근데 곱하기나 나누기를 할 때는 반드시 그 C의 부호를 따라가야 돼요. C 값이 0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건 금지예요. 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눠주고 또 0인지까지 살펴봅니다. 오케이? 이렇게만 개념 적으면 돼요. 이게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봐봐 얘들아, 부등식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다시 봐봐. 요거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부등식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그냥 말 그대로 첫 번째 그냥 말 그대로 뭐가 있냐면 식이 있어요. 식. 그냥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등식을 내가 뭘로? 수직선상에서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세 번째 하나가 더 추가됐었어요. 좌표 평면, 평면 좌표에다가 좌표 평면이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얘가 나타내는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 요게 있었는데 이건 너희 교육에서 빠졌습니다. 너무 땡큐 하죠. 네. 요거 하나 가져올게요. 다시 여기 있는 얘가 빠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등식은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런 개념만 적으면 될 것 같아. 봐봐, 비슷한 얘기로 함수를 표현한 것도 여전히 식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래프가 있죠. 맞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프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 보기 편하라고 하는 거라고 했어. 그죠? 식은 보기 불편해요. 내가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듯이 부등식을 나타낼 때도 식으로만 주어져 있으면 바로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때 뭐 해주세요? 수직선에 나타내주세요.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요거 얘기랑 플러스해서 연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건 뭐야? 연립을 두 글자로 바꾸면 두 글자네요. 연립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 두 글자로 나타내면 뭐랑 똑같은 얘기는 공통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오케이? 연립해주세요. 얘는 공통인 부분 구해주세요. 나중에 교집합이라고 이름 붙여진 애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연립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계산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연립 방정식 할 때 우리 뭐 했어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 보여주세요. 이거 만족하는 잠깐만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볼게. x 더하기 y가 3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1입니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1 말고 한 5 정도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 연립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이방정식의 근과 이방정식의 근의 공통근 구해주세요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 방정식 하나만 봐봐 얘들아. 이 방정식 하나만 봐봐. 요거 식 몇 개야? 뭔 소리야? 문자 몇 개야? 2개지. 그럼 요거 식 몇 개 있어? 하나 있지. 이런 방정식 무슨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요거 하나만 놓고 부정 방정식이라고 해. 부정 방정식은 해가 개 많다. 그죠? 해가 개 많아. 해가 개 많은 여기 있는 얘 원방이거든. 이것도 마찬가지 부정 방정식이에요. 얘도 해가 개 많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이 개 많은 해들과 이 개 많은 해들과 겹치는 공통된 부분 요거랑 요거 찾아주세요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립하는 말은 공통인 거 찾아달라.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여기는 이게 연립부등식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1번 먼저 볼게. 봐봐. x가 뭐가 됩니다. 일단 8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3x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x가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너희들 다 잘 할 수 있잖아. 그지? 요거 두 개 나왔어요. 그럼 얘랑 뭐 해주세요? 연립해주세요. 무슨 말이야? 공통인 거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거든. 바로 보이면 바로 해도 됩니다. 바로 보이면 바로 그냥 이렇게 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바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수직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첫 번째 거 그려주면 뭐가 됩니다? 8보다 어때?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하나 될 거고요. 두 번째, 여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네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요거랑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 그냥 뭘 찾으라는 얘기냐면 여기는 두 줄짜리 찾아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두 줄짜리 찾아주세요. 여기는 한 줄이고 이게 한 줄이잖아요. 그치? 두 줄짜리가 공통인 부분일 테니까.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보다? 8보다 작아요. 이건데 마지막에 등호 조건들 꼭 생각해 주세요. 여긴 얘는 지금 요거 포함 안 됐었지? 맞아? 여긴 얘는 요거 포함 됐었지? 맞아요? 맞아? 겹치는 부분도 포함될 거 아니야? 여기 등호 하나 달아주면 됩니다. 요렇게 마무리하는 거를 연립부등식 푼다. 뭐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요 개념은 그냥 다 그냥 별거 없으니까 그냥 요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들. 요거 같으면 어때? 요거 이제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은 저런 식 똑같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한 방에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거. 오케이? 한 방에. 그냥 세 변에 똑같이 뭐 해주세요? 더하기 1 해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 여기는 2x, 여기는 얘는 6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다 세 변 똑같이 뭘로 나눠주세요? 2로 나눠주세요. 2는 양수니까 분모한 변화 없겠죠. 그래서 나눠줬더니 마이너스 1, x, 3 이 정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보실 것 같아요. 이거 특별한 얘기 없으니까요. 이 정도는 이것만 하고 넘어갑시다.